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리프팅을 고민하실 때 지방 흡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다 좋은 탄력 개선을 위해서 스킨 부스터를 동반 시술할 것인지, 아니면 골격의 구조적인 부족함을 함께 보충하기 위해서 필러나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오늘은 실리프팅이랑 같이 하면 좋은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프팅과 같이 하면 좋은 수술 첫 번째는 지방 흡입입니다. 실리프팅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턱 라인과 이중턱 부분에 조금 더 갸름한 모양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실리프팅은 수술 원리상 당연히 실을 넣어서 당겨서 더 예쁜 쪽으로 조직의 위치를 옮기기만 하는 거니까 전체 피부의 양이나 조직의 볼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방량이 많은 경우, 처진 양이 피부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리프팅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이 수술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아래턱의 골격 자체가 작거나 위아래 길이가 짧거나 아래턱의 앞뒤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광대 수술이나 턱 수술, 앞턱 수술처럼 흔히 우리 윤곽 3종 수술이라고 하죠. 뼈 수술을 해서 아래턱 뼈를 더 작아지게 만든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턱 근처에 조직량이 많아서 실리프팅 단독으로는 상대적으로 아주 갸름한 얼굴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턱 라인과 이중턱 쪽에 얕은 지방층의 지방 흡입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를 해준 다음에 조직을 가볍게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실리프팅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갸름한 얼굴형을, 턱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러나 보톡스 같은 시술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처럼 만약에 턱뼈가 작은 경우에, 턱뼈의 특히 앞뒤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에, 흔히 우리가 무턱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뒤에서 당겨도 앞쪽 길이가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양도 좀 덜 예쁘고 이 전후 변화의 차이가 조금 덜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앞턱에 필러를 같이 동반해서 시술하게 되면 훨씬 전체적인 라인이 살고 조화롭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조직을 많이 올리게 되면 아래쪽 턱 라인에 턱 밑샘의 경계가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 턱뼈 아래쪽 한 1.5cm쯤의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손을 대보면 둥근 살 안쪽에 이 둥근 게 만져집니다. 이게 이제 턱 밑샘인데요. 이 턱 밑샘이 아주 큰 경우에, 턱 밑샘이 큰데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리프팅이 잘 돼도 턱 밑샘이 도드라져 보여서 턱 라인, 이중턱 쪽이 개선이 덜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흡입이 아주 잘 돼도 턱 밑샘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면거상 수술이 아주 잘 돼도 턱 밑샘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술할 때 턱 밑샘을 제거하는 수술도 있긴 하지만 이 턱 밑샘을 전부 다 제거할 수는 없고요. 턱 밑샘의 겉에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도 있는데 그 중간에 아주 굵은 혈관이 지나가고 그 혈관이 손상되면 지혈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턱 밑샘을 줄이는 턱 밑샘 절제 수술은 사실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턱 밑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보톡스가 가장 좋고요. 그거는 실리프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턱 밑샘이 큰 경우, 턱 밑샘이 만져지거나 겉에서 좀 보이는 경우에는 턱 밑샘 보톡스를 동반 시술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작근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저작근의 볼륨이 굉장히 큰 분들도 많습니다. 이 광대뼈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턱뼈까지 굉장히 큰 사다리꼴 모양으로 있는 근육이 이 저작근인데 이 턱 라인 쪽에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많이 튀어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리프팅 하면서 사각도 보톡스를 함께 시술하시면 더 갸름한 얼굴형을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리프팅을 함께 하면 좋은 시술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우리 진피층에, 피부 바로 아래층에 주사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쥬란이라든지 스킨 보톡스, 물광 주사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죠. 저도 리쥬란, 다이아 솔루션, 물광 주사, 그 다음에 스킨 보톡스까지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러한 주사 치료들을 함께 동반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프팅을 할 때 사용하는 실은 이 진피층보다 더 깊은 층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저 얕은 지방층,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실 자체가 녹으면서 이 콜라겐으로 치환도 되고요. 논문에 보면 실 자체가 콜라겐을 형성하는 인자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서 실 주변에도 실제로 콜라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력이 개선이 되게 되는데, 녹는 실로 인해서 탄력이 개선되는 층은 진피층보다는 훨씬 깊은 층이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이 진피층의 탄력을 개선시키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함께 하게 되면 우리 피부 아래층이 두 층으로 탄력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킨 부스터와 실리프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서 함께 시술하시면 피부 결이 좋아지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리프팅과 함께하면 좋은 수술은 지방이식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리프팅은 얼굴 측면부의 처짐을 주로 개선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 전면부의 볼륨이 부족한 경우, 얼굴 꺼짐이 심한 부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식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좋고, 얼굴의 라인을 살려주고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리프팅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넷주름 같은 이 눈에 잘 띄는 얼굴 전면부에 깊은 패임이 보인다면 실리프팅의 수술 효과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 보충이 필요한 곳이 동반되어 있다면 실리프팅과 지방이식을 함께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리프팅을 고민하실 때 지방 흡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다 좋은 탄력 개선을 위해서 스킨 부스터를 동반 시술할 것인지, 아니면 골격의 구조적인 부족함을 함께 보충하기 위해서 필러나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나에게 맞는 시술이나 수술을 동반해서 하신다면 실리프팅만 하실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훨씬 더 큰 변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